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글이 좀 길 듯 합니다. 그래도 꼭 읽어주시고 해결책을 부탁드립니다. 제 욕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전 28살이고 와이프는 38살입니다. 전 상담원, 와이프는 선생님으로 학원에서 만났습니다. 장모님과의 첫 만남은 회식 후 술에 떡이 된 와이프를 집에 데려다 줄 때 만났습니다. 어찌어찌 진지하게 만나볼 생각 있냐고 하다가 결혼 전제로 만나자 했습니다. 모아둔 돈도 없고 집안도 좋지 않고 빚도 있다면서 서로 다 알고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결혼할 거 혼인신고 먼저 했습니다. 물론 부모님 허락 없이요. 이건 저희 부부가 잘못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 뵙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부모님은 처음엔 미친놈 하시더니 그래 뭐 너네가 살겠다고 한 건데 잘 살아라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와이프 어머님은 일단 말투부터가 사람을 무시하는 말투였습니다. 장모님을 본 와이프 주변 사람들과 제 지인들은 장모님에 대해 말하길 장모님 힘들 거야 옛날 사람이야 라고 절 많이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일본에서 오래 사셔서 일본 문화를 많이 말씀하십니다. 혼인신고 했다고 말씀드린 날 고기를 먹으러 갔습니다. 혼인신고 먼저 하게 되어서 죄송하고 잘 살겠다고 늦었지만 허락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려 했지만 말씀드릴 틈도 없이 계속 말씀을 하셔서 전 대답만 하게 됐습니다. 쉴 틈 없이 뭐 먹을 틈도 없이 계속 질문과 답변만 했습니다. 결국 말씀도 못 드리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왔더니 와이프가 왜 말 안 했냐며 저에게 뭐라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내가 만약 중간에 말 끊고 그 말 했으면 안 좋아하셨을 거다 라고 했고 와이프는 아니라며 좋아했을 거다. 그 말 기다리고 있었다 라고 하더군요. 와이프 말이 맞다고 해도 내가 봤을 땐 이미 내가 어린 놈이기에 안 좋아하셨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오늘은 넘어가자고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혼인신고하고 4개월 뒤에 아기를 가졌습니다. 부모님 뵙고 말씀드린 후 장모님 댁에 갔습니다. 와이프는 졸려서 자고 어머님과 단둘이 대화할 시간이 생겼습니다. 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전 분위기를 잘 캐치합니다. 사람도 잘 보는 편이라고 생각하고 주변에서도 인정합니다. 어머님은 제가 남편이니 와이프의 일본 이름, 뜻, 한자까지 다 외웠으면 한다고 하셨습니다. 전 관심이 없어서 제 이름 한자로도 못 외웠습니다. 친구들 맞냐고 물어보시기에 그냥 학생 때 친했던 애들만 연락하고 지낸다 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면 정치, 경제 얘기는 하냐고 물으셨고 하긴 하는데 깊게 들어가진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들 일하다 보니 가면 갈수록 만날 일이 적어져서 오랜만에 만나면 다 같이 학생 때처럼 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은 뭐 하시냐? 어디 사냐? 넌 학생 때 뭐 했냐? 어떻게 자랐냐고 물어보시는데 약간 치조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커피 마시면서 부드럽게 하는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니 제가 그 분위기를 너무나도 잘 느꼈기에 확실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날 조금 힘들게 넘어갔습니다. 상견례는 안 했습니다. 저희가 혼인신고조차 먼저 했기 때문에 다 늦어진 상태인데 지금 애기 태어나고 5개월째 되어가는데도 양쪽 집안은 서로 안 봅니다. 일단 제 부모님과 와이프 부모님 모두 이혼하셨습니다. 전 다 연락하며 지내고 와이프 아버님은 일본에 계십니다. 저희 엄마는 아예 연락 안 하고 아버지가 장모님께 계속 연락을 하십니다. 문자와 전화 모두 많이 하시고 그때마다 장모님이 많이 바쁘시다고 계속 시간이 안 나서 못 봤다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본가에 가서 자게 되었고 몰래 아버지 폰을 봤습니다. 조금 과장해서 아빠가 20통의 문자를 보냈다고 하면 장모님은 딱 한 통만 답장했습니다. 전화는 모두 받지 않으셨고 부재중만 있었습니다. 연결된 게 거의 없었습니다. 장모님이 제 아버지 연락 다 무시하고 만나지 않은 거였습니다. 심지어 먼저 연락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아버지는 포기한 것 같고요. 그러다 아기 낳고 나서 아버지한테 문자 한 통 했더라고요. 이 결혼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다를 시작해서 조금 긴 장문의 문자였습니다. 아빠는 그걸 보고 저에게 너 생각 많이 하신다, 잘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전 그 문자를 보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진작에 얘기하지 아기 낳고 나서 아버지께 보낸 첫 문자를 그렇게 보냈더군요. 저희는 혼인신고하고 나서 서로 대출을 받고 학원을 차렸습니다. 처음엔 잘 안 됐고요. 지금도 잘 되는 건 아니지만요. 너무 안 돼서 전 따로 밖으로 일하러 나갔습니다. 물론 아기 나올 때까지만요. 학원을 차릴 때 인테리어, 청소 등 할 게 많은데 전 개인적으로 어른들께 부탁을 잘 안 합니다. 심지어 주변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도 안 합니다. 일하다가 화장실 청소해야 되면 막내가 있어도 그냥 제가 알아서 더러운 일 하는 성격입니다. 내가 하기 싫은 건 남도 하기 싫어한다 라는 생각으로 삽니다. 그래서 부모님께도 다 정리하고 깨끗할 때 얘기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머님을 만났고 어머님 저희 학원 차렸어요. 놀러 오세요. 하는데 왜 그런 일이 있는데 얘기를 안 하냐고 하셔서 전 다 정리하고 깨끗한 학원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했더니 가족한테는 다 얘기하고 도움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길래 죄송하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가족이라고 난 너 아들처럼 생각할 테니 넌 날 엄마로 생각해라 하셨습니다. 제가 엄마로 생각하고 행동하면 전 인간 쓰레기입니다. 당연히 남들도 그러듯이 깍듯하게 행동했습니다. 가끔 안부 문자도 보내고요. 하지만 안부 문자 보내도 답장은 없으셨고요. 그러다 안부 문자 보냈더니 한 번은 답장을 받았습니다. 뭐지? 하고 봤는데 가식적으로 학원에서 하는 것처럼 나한테 하지 말아라 하십니다. 전 그런 게 아니라고 죄송하다고 보냈는데 더 이상 답장은 오질 않았습니다. 아기 태어나기 전에 이사를 했는데 아버지가 아파트로 하나 알아봐 준다고 하셨습니다. 돈을 얼마 정도 내야 되긴 하지만 그 돈을 다 내면 완전한 제 집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신도시였고 괜찮은 것 같아서 와이프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가 원하는 곳 갈래? 아님 아빠가 해준다는 곳 갈래? 라고 물어봤더니 와이프는 엄마 집 주변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 아버지께 그냥 아버지께서 사셔라 했습니다. 와이프와는 임신 스트레스로 정말 자주 싸웠습니다. 전 와이프한테 장모님 집 주변이어도 조금 떨어진 곳으로 알아봐 달라 했습니다. 결국 이사 당일날까지 모르다가 이삿짐 옮기면서 알았습니다. 장모님 집이 정확히 2층 위였습니다. 결국 와이프랑 싸웠습니다. 와이프는 선생이라 학원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기 태어나면 제가 집에서 돌보기로 했습니다. 어머님은 엄청 자주 오셨는데 정말 싫었던 건 비밀번호를 그냥 누르고 들어오십니다. 와이프한테 좋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와이프는 어머님께 말했고 저한테는 엄마한테 좋게 말했어. 좋게 말했으니까 걱정 마 하는데 진짜 30분도 안 돼서 집에 오셨고 문을 쾅쾅 두드리시는 겁니다. 들어오셔서 앉으시더니 잠깐 와보라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족끼리 문 따고 들어오는 게 그렇게 싫으니? 너네가 좋다고 결혼해놓고 지금 하는 행동은 뭐니? 라고 하셨습니다. 전 그냥 고개 숙이고 아니에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했습니다. 와이프는 조용히 있었고 저한테는 다 참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 참았고요. 그 이후에는 집에 오시면 저한테 인사도 안 하고 인사해도 받지 않으시고 쳐다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인사를 안 하면 안 한다고 뭐라 하셨고요. 근데 전 인사 안 한 적 없습니다. 그때부터 전 슬슬 열이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만약에 내 딸이 너 때문에 나 안 보고 산다 하면 난 나가서 세상과 등질 테다 라고 하셨습니다. 딸에게 집착이 심한가 했고요. 전 전업주부입니다. 전업주부 정말 힘듭니다. 애기 보는 거 정말 힘들고 스트레스입니다. 그리고 전 핸드폰 잘 안 하고 잘 안 봅니다. 지금 사는 집은 어느 집이 인테리어 한다고 하면 서명 받으러 오고 세무서에서 우편 많이 오고 택배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벨소리가 많이 나서 아기가 잘 땐 문 닫고 피아노 음악 틀어놓고 같이 잡니다. 어머님한테 연락 와도 바로바로 못 받을 때가 있습니다. 가령 분유 주고 있거나 자고 있거나 우는 거 안고 있거나 안고 있으면 전화 와도 받기 싫어서 아예 안 봅니다. 그리고 저희는 개도 3마리 키웁니다. 와이프가 같이 살기 전부터 3마리 키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훈련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를 장모님 댁으로 보냈고요. 그리고 전 딸이라는 걸 안 이후로 머리를 길렀습니다. 어머님이 또 집에 오셨고 절 보시더니 너 머리 길고 와이프도 머리 길고 애기 낳으면 어쩌려고 그러니? 라며 걔 얘기는 하나도 안 꺼내십니다. 푸들이라 많이 빠지는 건 아니지만 애초에 애기 있는 곳에 개 키우는 게 문제인 건데 제가 머리 기른다고 보기 싫다고 제 머리만 욕하고 가십니다. 애기 100일이 되기 전에 장모님의 동생 가족이 2번 왔습니다. 전 처음 한 번만 가고 그 이후로는 안 갔습니다. 앞으로도 갈 생각이 없고요. 처음 갔을 때 대놓고 무시하는 겁니다. 거기 있는 아들 3명과 고모부, 고모님도 다 조용해졌습니다. 그냥 대놓고 웃으면서 욕하는 거 아닌 것처럼 욕했습니다. 그 집엔 저, 와이프, 장모님, 고모님, 고모부 아들 3명, 개 3마리, 애기 이렇게 있었는데 중국집 음식 시켜 먹고 와인 마시고 막걸리 마셨습니다. 사람들은 개 만졌다가 애기 만졌다가 처음에만 손 씻었지 그 이후로는 씻고 만지는 거 못 봤습니다. 개 안고 애 안고 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이미 개 데리고 사는데 어쩌겠습니까? 개는 포기 못 하겠다는데 전 제가 겪지 않은 일 남들 얘기 잘 안 듣습니다. 그냥 제가 하는 게 맞는 거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면 되고 조심하면서 살면 되는 거라 생각하며 삽니다. 임산부는 술 먹으면 안 된다 하는데 임산부 상대로 술 먹이면서 실험해 본 사람들이 있을까? 이런 느낌입니다. 조심만 하면 되고 아시아와 유럽 문화 다 말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다 해라 이런 마음가짐의 사람입니다. 그때 화가 나서 그 이후로 장모님 댁도 안 가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싫어하는 티도 내지 않으려 하고요. 그러다 이번에 일이 터졌습니다. 와이프가 친구 결혼식으로 일주일 동안 해외에 가게 되었습니다. 전 친구들한테 말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집에 오라고 와이프한테 허락 받았다고 와서 좀 놀고 얘기라도 하자라고 말했고 친구들은 금 토요일에 와서 월요일 아침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와이프가 갑자기 말하는 겁니다. 엄마가 와서 도와준대 라고요. 전 여보, 어머니 도움 괜찮고 나 친구들 올 거야. 그러니까 말씀 좀 전해줘. 안 도와줘도 된다고 라고 했습니다. 와이프가 집 떠나자마자 어머님이 바로 문 두드리셨습니다. 전 인사드리고 어쩐 일이시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는 애기 줘라, 분유도 주고 밥 언제 먹었니? 이따 8시에 데리러 와라, 내가 봐주마, 쉬어라 라고 하시고는 나가셨습니다. 전 그대로 벙 쪘고 그냥 들어와서 애기를 훔쳐간 겁니다. 기분이 엄청 나빴고 욕이 나오더라고요.
이틀 연속으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날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사실은 친구들 오기로 미리 약속이 되어 있어서 올 거다. 와이프한테도 허락 받았었다. 그래서 이번엔 안 오셔도 될 것 같다. 그랬더니 장모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이 몇 명 오니 애기 면역력도 약한데 그렇게 사람을 집에 들이니 친구들은 건강하니 집이 좁은데 잘 수는 있니? 넌 친구들이 가족이니? 난 한국 문화를 이해 못하겠다. 라고 하셨고, 전 그냥 웃으면서 나왔습니다. 다음날 친구들이 왔고, 친구들이 점심 먹으러 간 사이에 어머님이 집에 오셨습니다. 전 애기랑 낮잠을 자고 있었고요. 자는데 갑자기 개들이 짖는 겁니다. 택배 왔다 갔나 보다 하고 다시 잤습니다. 근데 계속 짖다가 갑자기 문이 띠띠띠 하더니 열리는 겁니다. 놀라서 나갔더니 어머니셨습니다. 어쩐 일이냐 물었고 집에 있는데 왜 문을 안 열고 있냐고 하셨습니다. 전 자고 있느라 몰랐다고 죄송하다 했는데 핑계대지 말고 왜 문을 안 여냐고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잠이 깬 상태라 기분 나쁜 걸 못 참았습니다. 대체 뭐가 문제인 건가요? 문은 어떻게 열고 오셨어요? 라고 했더니 그건 알 필요 없고 애기 내가 데려갈게. 넌 친구들하고 놀아라. 이러시는 겁니다. 전 도저히 못 참겠다 싶어서 대들었습니다. 아니요, 친구들이 와서 같이 봐주기로 해서요. 제가 데리고 있을게요. 다신 문 이렇게 막 열고 들어오지 말아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긴 내 딸 집이라길래 그럼 막 들어와도 되는 거냐 했더니 내 딸도 내 집에 마음대로 들어오는데 내가 못 들어오니? 이러시는 겁니다. 전 딸이 아니라 사위고요. 그렇게 막 들어오시면 안 되죠. 가족도 아닌데. 라며 딱 선 그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말하는 게 그게 뭐냐고 나도 애기 보고 싶으니까 본인이 데려가겠다며 애기를 달라는 겁니다. 전 딱 잘라서 안 된다며 그냥 가달라고 이제 도와주지 않으셔도 된다고 혼자 보겠다 했고 결국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문자가 왔습니다. 입을 빼놨으니 가져가고 퇴근할 때 감자탕 사다 줄까? 라기에 공손하게 답장 보냈습니다. 아니요, 어머님. 친구 중에 한 명이 요리사라 이번에 요리해 주려고 온 거예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보냈습니다. 다음날 친구들 있는데 또 오셨습니다. 개들이 또 짖었고요. 이미 게시판에도 개 짖는 소리 자제하라면서 옆집 밑집에서 저에게 항의가 계속 들어옵니다. 와이프도 들은 적이 있고요. 애들을 혼내서 못 짖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집에 들어오시자마자 냅둬라 개들이 잤니? 라기에 이제 참지 않고 또 싸웠습니다. 개니까 못 짖게 해야 된다고 했더니 개니까 짖는 거지 내 새끼들이야 냅둬라 하는데 개 한 마리가 저 무시하고 어머님한테 가길래 안 돼 하니까 어머님이 저에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야 하지 말라고 개니까 짖는 건데 뭐 어쩌라고. 전 짖으니까 훈련시켜야죠. 애 키우는 집에서 저렇게 누구 올 때마다 짖으면 어떡하나요? 내버려두니까 짖는 거예요. 했습니다. 여기 집 개 3마리는 다 주인 물고 짖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 훈련시켰고요. 물면 손찌검을 했고 짖으면 앉아서 움직이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고쳤습니다. 와이프도 저에게 훈련권을 넘겼습니다. 개 훈련은 저만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다 똑같이 행동해야 합니다. 전 개들이 저렇게 냅두다가는 애기한테 해가 갈 거다라는 생각으로 훈련시켰습니다. 어머님한테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려도 제 말은 무시하고 안 된다고만 하셨고요. 전 무시하고 집으로 들어와서 제 친구랑 얘기했습니다. 어머님은 또 비꼬면서 제 욕하셨습니다. 전 웃으면서 난 친하게 지내려는데 얜 계속 밀쳐내네 라며 반말 존댓말 섞어서 했습니다. 어제 감자탕 문자 얘기도 전 공손하게 괜찮다고 했는데 제 친구한테는 사준다는데 싫단다.
얘는 나를 나쁜 장모로 만든다 이러는 겁니다. 제 친구는 그냥 웃기만 했고요. 그러다 친구한테 제 욕을 하던 중에 저한테 넌 내가 여기 있는 게 싫으니? 친구들을 안 보여주니까 내가 보러 온 거지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전 또 화나서 혼인신고하고 애들 만난 적 거의 없고 보여주기 싫다고 안 보여준 적 한 번도 없다 라고 말씀드렸고 말대꾸한다고 또 뭐라 하시면서 제 친구한테 너도 얘 친구니까 너도 그러니? 니네 친구들도 다 얘처럼 말대꾸하고 그러니? 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무 화나서 그냥 가시라고 말했고, 그래도 꿋꿋하게 친구들에게 말하길래 뭔 말 할 때마다 네 가주세요. 저 원래 이래요.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너 개망나니 양아치구나. 너 학원에서 일하면서부터 슬금슬금 기어 들어오더니 네가 내 딸 뺏어가고 내 개들 훔쳐간 거야. 알아? 라고 하셨고 꿋꿋하게 네네 하면서 가달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소리 지르며 양아치구나 등 뭐라 말하셨지만 다 무시했습니다. 그러더니 그래도 어쩌겠니 부대끼고 살아야지. 부대끼면서 사는 거다. 내일 또 오마. 내 딸 집에 얹혀 살면서 너 그러는 거 아니다. 라며 갔습니다. 저 와이프 돌아오면 한마디 하고 인연 끊을 겁니다. 이건 확실히 결정했고요. 어른한테 저렇게 말하고 말대꾸한 거, 언성 높인 거 제가 잘못했다는 거 압니다. 근데 전 알면서도 일부러 한 거고 장모님은 본인이 다 맞다고 생각하면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걸 걸고 가장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덜 썼다면 덜 썼고요. 개인적인 생각들 좀 얘기해 주세요. 와이프한테 말해서 안 되면 이혼까지 얘기해 볼 예정입니다. 극단적이긴 하지만 그만큼 힘듭니다. 해결책이 있다면 해결책 좀 알려주세요. 진짜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이틀 전이 결혼 2주년 기념일이었어요. 연애 때 이벤트는 물론 기념일과 생일 등 하다못해 프로포즈도 못 받았어요. 그래도 저녁은 늘 같이 먹었기에 혹시나 싶은 마음에 밥도 안 먹고 기다리며 버텼어요. 시간이 지났음에 무슨 기념일 따위를 챙기냐 싶기도 하고 기대 따위 할 수 없는 인간을 상대로 혹시나 조금이나마 기대하고 있는 내가 너무 바보 같았지만 언제 오냐는 카톡을 보냈어요. 30분이 지나서 답이 왔는데 늦게 퇴근할 것 같다는 답장을 받고는 고추장에 밥이나 비벼 먹자 하는 생각으로 먹었어요. 근데 저녁 늦게 퇴근하더니 꽃을 선물해 줬어요. 요즘 산후 우울증이 와서 매번 싸우고 울고불고 실어증도 찾아와서 제가 많이 힘들어 했거든요. 평소 남편이 술과 욱하는 성격, 진실되지 못한 행동 거지에 많이 지쳐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에 챙겨주나 싶었어요. 이제 정신 차렸나 싶기도 하고 처음에는 감동해서 울 뻔했어요. 근데 꽃이 많이 시들어 있는 거예요. 방금 1시간 거리의 꽃집에 가서 사왔다는 것 치고는 꽃들이 매가리가 없었어요. 혼자 갔다 왔냐니까 당연히 혼자 가지 누구랑 가냐고 하더라고요. 살면서 꽃을 처음 사봤다는 말을 하면서 주는데 뭔가 석연치가 않았어요. 그리고 술 한잔하고 들어왔길래 술 먹고 왔냐니까 일하면서 더워서 맥주 4캔 마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녁도 대충 먹어서 생각 없다고 하고 조금 이상했어요. 일단 고맙다고 말하고 남편이 시키는 대로 꽃 들고 사진도 찍어줬어요. 예전 같으면 한박 웃음에 행복했겠지만 전혀 행복하거나 좋지 않았어요. 찍어놓은 사진에 한 장 한 장마다 억지로 미소 짓고 있는 슬픈 내 모습이 너무 보기가 싫었어요. 여튼 남편은 일 끝나자마자 꽃 사서 온다고 씻지도 못했다며 샤워 후에 피곤하다고 일찍 잠들었어요. 남편이 땀을 많이 흘리는 직업이라 항상 퇴근할 때 회사에서 씻고 와요. 내가 이제는 이 남자를 너무 잘 알아서 그냥 잘 수가 없었어요. 차에 가서 블랙박스를 확인해 봤어요.
퇴근 시간은 카톡에서 말했던 시간과는 완전 다른 오후 5시 무렵이었어요. 차 안에서는 노랫소리와 여자 말소리가 함께 들렸어요. 역시나 했죠. 어쩜 예상 밖의 행동을 전혀 안 하는 남자였어요. 여자는 회사 동료로 저랑도 몇 번 본 사이였어요. 그 여자한테 말하길 저한테 줄 기념 선물을 사러 갔는데 같이 가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랑 있으면 말 한마디 안 하는 놈이 왕복 1시간 넘는 거리를 그렇게 즐겁게 떠들며 드라이브를 하는 거예요. 그녀는 남편한테 말하고 따라 나섰다 하고 남편 놈은 그런 년이 쿨하다 그러면서 한시도 안 쉬고 떠들어대는데 더욱더 대화 수위가 높아졌어요. 남편 놈이 10대 시절에는 하루에 잠자리를 10대번을 해도 지치지 않더니 저랑 연애할 때는 하루에 2번 했는데 힘들다고 얘기하네요. 회사 동료라는 그녀는 지 남편 술 처마시면 지가 힘들 정도로 많이 한다느니 남편 놈은 예전에 술집 여자랑 어떻게 놀았는지까지 신나서는 떠들어대는데 듣고 있자니 더러워서 더 이상은 들어줄 수가 없었어요. 결혼 후 1달에 1번 할까 말까이고 지금은 제가 몸이 안 좋기도 하지만 저한테 들이대지 않는데 3달이 넘어가요. 그런 놈이 졌단 얘기를 하는데 어이가 없으면서도 토가 나올 뻔했어요. 그러고는 돌아오는 길에 너네 집에 맥주 있냐? 이전에 회사 사람 누가 왔었냐 등 묻는 남편 새끼 말에 이전에 남편 있을 때 같이 누구랑 술 마신 적이 있고 회사 사람 집에 오는 건 오빠가 3번째라느니 뭐라 씨부리더니 남편 새끼가 마음에 안 든다며 지 거라고 그러고는 그 여자 집에 둘이 들어가더니 30분 정도 있다 둘이 나왔어요. 그러고는 더 웃긴 게 그 여자 남편 불러서 같이 맥주 마시자고 남편 새끼가 그 여자 남편한테 전화하며 맥주 한잔 하자고 직접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 여자도 직접 회사 오빠랑 데리러 가겠다며 어디냐고 남편한테 물어보고 그러고는 만나서 편의점에서 맥주 산 뒤에 다시 그 여자 집으로 셋이 들어가서 몇 시간 후에 나왔어요. 제가 배고프다고 언제 오냐고 톡 보낸 시간에 맥주 마시고 노닥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집에 오는 길에 뭐가 그리 아쉬웠는지 그 여자랑 통화하면서 남편이 너한테 서운한 게 있어 보이네. 둘이 잘 얘기해서 풀어봐 등 되지 않는 남의 집 부부 사이 간섭하고 나서도 그 여자는 뭔 할 말이 그리 많은지 집에 오는 내내 남편은 어디다 두고 남의 집 남자랑 폰 붙잡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언제 한잔 하자면서 술 약속까지 잡아놓고 끊었어요. 남편 새끼 자고 있을 때 본 거라 블랙박스 메모리 확보는 해놨고 도저히 잠이 안 와서 밤을 샜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연심 한숨 쉬는 절 보고는 뭔 일 있냐며 어깨에 손대는데 어찌나 더럽게 느껴지던지. 손 치우라 했어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는 남편의 말에 네가 더 잘 알지 않냐. 거짓말 다시나 하지 말랬더니 어쩐지 버릇 걔 못 준다고 눈도 깜빡 안 하고 거짓말 하냐고 했더니 거짓말한 거 없다고 딱 잡아떼는 거예요. 그렇게 출근을 하고 뭐가 캥겨서 그런지 완전 일찍 퇴근하더라고요. 네가 뱉은 거짓말 네가 다시 주워 담으라고 진실 얘기하라니 끝까지 잡아떼면서 오히려 맨날 집에만 있으니 심심해서 그러냐며 더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내가 심심해서 이 난리 치는 거라고 거짓말한 거 없는 너한테 나 혼자 정신병 걸려서 너 잡고 늘어진다 하면서 이혼하자. 더는 너 같은 인간이랑 못 산다 하니 남편 새끼가 그제서야 회사 사람한테 선물에 대해 물어본 게 다라고 하네요. 몇 번 더 고성이 오가고 나니 남편 놈이 자기가 잘 모르니 회사 사람이랑 같이 갔다가 바로 집에 태워주고 온 거라고 똥 싸는 소리를 하네요. 그러면서 어디서 뭘 들었길래 생사람을 잡냐며 큰 소리를 치기 시작해요. 더러운 얘기 더는 하기 싫어서 지갑, 핸드폰 다 집어 던지고 집 나와서 울며 불며 미친년처럼 돌아다녔어요. 친정도 없고 어디 갈 때도 연락할 곳도 기댈 곳도 없는 상황이 미치겠더라고요. 몇 시간 지나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 남편 새끼가 어디서 튀어나왔어요.
찾아다녔다 하는데 집에 와서 핸드폰 보니 저 나간 지 3시간 만에 전화한 기록이 있고 폰 지갑 다 놔두고 간 거 알고 그제서야 나선 듯 했어요. 남편이 억지로 차에 태운 뒤에 간신히 진정이 좀 되어 갈 때쯤 남편 놈이 블랙박스 뜯어봤으니 알 거 아니냐며 블랙박스까지 보는데 의부증이냐며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화나서 내가 너 바람 폈다 했냐? 거짓말한 거 바른 대로 말하라고 한 건데 의부증이라 하면 넌 바람도 폈냐? 그딴 더러운 짓 했으니까 네가 찔려서 말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난 평범하게 살았는데 어쩜 너는 그렇게 더럽게 놀았냐? 결혼 전에 알았다면 너 같은 새끼랑 만나지도 않았다고. 나도 결혼 전에 남사친 많았지만 암만 해도 잠자리 얘기는 안 했다고. 뭐가 자랑이라고 그딴 거 떠벌리고 다니냐고. 그년이랑 안 지 얼마나 됐다고 그딴 얘기나 하고 다니냐고 했더니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자기 와이프는 요즘 뭐 먹고 사는지도 모른 채 그저 콧 사주러 따라 나선 년이 고마워서 와이프 쌩 까고 그것도 기념일에 딴 년이랑 그냥 남편 새끼랑 술 쳐 마셨냐고. 그 시간에 나는 네 같은 새끼 만나서 고추장에 밥이나 비벼 먹었다고. 그 따라 나선 여자도 미친년 아니냐고. 남의 기념일인 거 알았으면 같이 갔다 와서 빨리 집에 가서 기다리는 와이프랑 밥 먹어라 하는 게 일반 사람의 상식이지. 비싼 꽃다발 차 안에서 시들어가던 말던 남의 남편이랑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냐고. 그 여자한테 전화하고 그 여자 남편한테도 당장 전화하라고. 둘이서 집에 들어가서 뭔 짓을 했는지, 둘이서 집에 있다가 남편 데리고 온 거 그 집 남편은 알고 있는지 전화하라고 하니 그 집 남편도 알고 있다고 같이 기다리다 데리러 간 거라 거짓말을 치는 거예요. 날 위해 꽃을 사러 간 게 아니라 그 여자랑 희희낙낙하려고 꽃을 핑계 삼아 둘이 드라이브 갔다 온 거 아니냐며. 난 이제 네가 무슨 말을 해도 못 믿고 앞으로 살 날이 깜깜해서 더는 못 살겠다고. 너도 내가 이러는 거 숨 막힐 테니 우리 서로 더 이상 살 이유 없다고 이혼하자 하니 지도 화났는지 내일 네가 원하는 대로 도장 찍어줄 테니 짐 싸들고 나가라고 하다가 다시 지가 잘못했다며 자기가 의도한 건 그게 아니라고 미안하다고 하네요. 순수하게 꽃을 사다 주려 한 건데 일이 이렇게 될지 몰랐다고 하네요. 굳이 그렇게 멀리 그리고 여자 끼고 거짓말을 술 마시면서 한 본인의 행동 거지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해가 안 가는 듯 해서 내가 너 퇴근하고 오면 저녁 해주려고 다른 남자 태워서 장 보러 다니면서 그딴 더러운 얘기 해대고 너를 위해 장을 볼 때 다른 남자가 따라 나서 줬으니 그 남자 집에 가서 고맙다고 술 먹고 놀다가 네가 저녁에 뭐 먹던 말던 늦게 들어가도 넌 별일 아니라고 지금처럼 말할 수 있냐 라고 하니 그제야 조금 이해가 가는지 연신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탈진 상태인데도 그렇게 말이 나오고 눈물은 멈추지도 않았어요. 무조건 잘못했다고 다신 안 그런다 하는데 그 말을 더 이상 믿지 않았어요. 억지로 집까지는 들어오긴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남편이라는 새끼는 계속 옆에서 부축해대고 뭘 자꾸 해주려고 껄떡이는데 더럽게만 느껴졌어요. 하루하루가 지옥이고 거울을 봐도 예전의 제 모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딴 새끼랑 살면서 점점 메말라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집도 시모명이고 이혼하면 오갈 데 없는데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디 도움 요청할 만한 데도 없고 자꾸 나쁜 생각만 드네요. 추가. 인생이 영화보다 더 영화 같다더니 제 인생이 더러운 삼류 저질 영화보다 더하네요. 많은 분들 댓글 감사드려요. 먼저 블랙박스 영상은 메모리 빼서 따로 놔두고 혹시 몰라 컴퓨터에도 복사본 옮겨놨어요. 16기가 메모리라 하루 지나면 그전 영상이 삭제돼서 64기가 메모리 새로 사서 끼워 넣었고요. 동네가 좁아서 아시는 분들 몇몇 분들이 판 보길래 혹시나 아실까 싶어서 일부러 산후 우울증이랬는데 사실 만삭 임산부예요. 애가 없는 거 맞아요.
예전에도 글 올린 적이 있고요. 집 나가서 미친년처럼 돌아다니다 길에 쓰러져서 있는데 근처 농협 직원이 임산부 쓰러져 있다고 119에 신고해서 사람들 몰려있는 상황이고 바로 집 뒤편이라 남편이 돌아다니다 절 발견한 거고요. 제가 봐도 자작보다 더한 삶을 살고 있어서 사는 게 괴롭습니다. 뱃속의 아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남편이랑 인간 때문에 현재 우울증이 와 있는 건 맞고요. 오늘도 정신과 상담받고 왔는데 당연히 약 처방을 안 해주네요. 며칠째 잠 못 자고 숨쉬기도 힘든데 의사가 지금 제 정신 상태보다는 남편에 의한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그렇다고 남편이랑 같이 가보라며 부부 상담소를 알려줬어요. 지금 상황에서 잘 풀어보고 싶다거나 이 남자랑 계속 살 생각이 아예 없어서 부부 상담 따위도 받고 싶지 않네요. 오늘 남편한테 내일 그년 회사 동료 부부 데리고 집에 오라고 하니 그렇게 하면 풀리겠냐고 그럽니다. 워낙 등신 같은 성격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말할 상대도 없어서 여기다 글 올리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네요. 정신과 상담 받아도 그렇게 길게 상담받지도 못하지만 그대로 대충이라도 말하고 오면 마음 굳게 먹어지곤 하는데 그것도 잠깐이네요. 지금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결혼 안 하신 분들 있으시면 정말로 살아오고 자라난 환경에서 벗어나시고 정에 이끌려서 과거에 얽매여서 본인을 저처럼 망가뜨리지 마세요. 정말 사랑하고 좋아해도 힘든 게 결혼 생활인데 절대 함부로 아무나랑 결혼하지 마세요. 혹시나 실수로 결혼했다 해도 아기는 가지지 마세요. 정말 마지막으로 당부드려요. 제가 드릴 말씀은 이것밖에 없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